서울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다. 김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처음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부터 줄곧 딸 김하은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 같은 끈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은은 어릴 적부터 색연필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기타를 배우며 음악에 빠져들었다. 걸음걸이, 침묵까지도 수진은 말없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남편 김태호는 대구의 한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석 중이었다. 집안은 적막했다. 큰딸 김민주는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평범한 저녁, 수지는 소박한 미트볼과 밥을 준비하고 긴 면, 소재의 홈웨어에 패치가 달린 뜨개질 재킷을 걸쳤다. 민주는 집에 없었고 하은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춘기의 하루겠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를 조금 지나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 수지는 눈을 떴다. 빛바랜 창문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방을 흐릿한 그림처럼 만들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은이 맨발로 들어왔다. 흰색 자우림 밴드 티셔츠는 오래되고 색이 바랬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눈 밑 그림자마저 선명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겨우 말했다. 엄마. 수지는 벌떡 일어나 그를 맞았다. 차가운 손을 잡고 하은은 몸을 수진 품에 숨겼다. 그녀의 숨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하은은 어린 시절처럼 무릎을 껴안고 복숭아 향이 나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 비었어. 엄마, 나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수지는 입을 막았다. 넌 결코 부족한 게 아니야, 하은아. 넌 내 전부야. 눈물이 흘렀다. 하은은 그날 밤 내내 수진 곁에서 잠들었다. 얇은 잠옷차림의 손은 허리에 닿아 부드럽고도 은밀한 온기를 남겼다. 서울의 아침, 부엌은 토스트와 버터, 베르가못 향 홍차로 가득했다. 수지는 느슨한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쳤고 하은은 커다란 잠옷을 몸에 휘감은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엄마, 너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 하은이 불쑥 물었다. 수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나도 가끔은 그래. 근데 우린 어쩔 수 없이 가짜라도 계속 살아야 해. 하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어른스럽고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에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하은은 밝은 색의 코트에 투박한 부츠를 신고 수지는 네이비 블루 재킷과 부츠를 착용했다. 강가의 얼음은 봄 햇살에 서서히 녹고 있었다. 하은은 연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원하는 걸 느껴본 적 있어?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은은 멈춰 서서 말했다. 어떤 남자가 내가 올 때도 아름답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엔 사라졌지? 나는 그 말이 더럽게 느껴졌어. 수지는 다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너는 더럽지 않아, 하은아.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누가 널 죄책감에 묶을 권리는 없어. 하은은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엄마, 나 너한테서 느껴지는 그 시선 좋아해? 수지는 웃으며 손을 잡았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욕망에 부끄러움은 없어. 다만 그게 진짜 너의 것이어야 해. 그날 밤 하은은 수진의 비밀 향수 바닐라와 샌다루드 향을 손목과 목에 뿌렸다. 검은 레깅스와 수진의 큰 스웨터를 입은 하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연습하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지는 집에서 일하는 회계사였다. 그날만큼은 컴퓨터를 켜지 않고 하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김포의 유명한 재래시장, 장기시장으로 향했다. 수지는 고급스럽게 다림질한 크림색 니트와 브라운 스커트, 중간 굽부츠를 신었다. 하은은 하이웨이스트 청바지에 검은 스웨터, 그리고 고양이 발 모양의 작은 귀걸이를 했다.
수지는 거울 속 하은의 모습을 보며 웃었다. 청바지가 엄마 옷보다 더 멋지네. 하은은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버스 안에서 하은은 어깨를 기대고 딸의 머리에서 딸기 샴푸 향이 났다. 장기시장에서 수지는 몰래 하은에게 허리띠를 샀다. 얇고 은색 버클이 달린 허리띠였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이보리색 복고 풍란제리와 은은한 무늬 스타킹을 골랐다. 하은은 그날 밤 수진이 산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웃으며 입혀보았다. 둘은 간결한 속옷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너 진짜 예뻐. 하은의 손가락이 살짝 팔꿈치를 스쳤다. 수진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하은이 샤워하는 동안 수진은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빛나는 피부, 물방울 맺힌 어깨, 여성으로서의 성장하는 딸의 몸을 낯설게 느끼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커피를 내리는 수진에게 뒤에서 안겼다. 허리 위로 손이 닿았다. 수진은 그 순간을 숨죽이며 품었다. 아빠가 보고 싶니? 하은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보다 대화가 그립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고 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민트차를 마시며 거실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았다. 하은은 얇은 끈이 달린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어깨와 쇄골에 작은 점들이 보였다. 대화 중 하은의 다리가 수진의 다리에 닿았다. 그 접촉은 모성애가 아닌 인간적인 친밀감이었다. 저녁, 수진이 세안을 하던 중 하은이 다가와 크림을 묻혀 자신의 뺨에 발랐다. 피부가 부드럽다.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수진은 전율을 느꼈다. 모성애와 여성성의 미묘한 경계가 흔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하은은 초콜릿색 야은 잠옷을 입고 수진의 침대에 들어와 베개를 안았다. 엄마 곁에 있어도 돼? 그녀가 물었다. 수진은 몸을 비켜주며 하은을 품에 안았다. 하은의 손이 배 위를 둥글게 그리며 말없이 자신을 표현했다. 나는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수진은 나도 항상 완벽하지 않아. 다만 진실되려고 노력하지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무언가 거대한 균열을 함께 보며 그 틈을 두려움 없이 마주했다. 그날 밤, 하은이 수진의 옷장에 놓고 간 벨벳 머리끈과 거울 모서리에 분필로 적힌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 그게 나를 강하게 해. 수진은 앉아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닌 깊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하은은 다시 돌아와 수진의 품에 안겼다. 커피 타줄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계피를 넣은 커피를 준비하며 하은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소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찾은 젊은 여인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하은이 살며시 허리를 감쌌다. 엄마, 그 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줄래?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예전에 만든 린넨 드레스를 입었다. 하은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녀가 낮게 말했다. 수진은 살며시 다가가 드레스 뒷부분 솔기를 손끝으로 따라갔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어머니와 딸, 혹은 여성 둘이 서로를 인정하는 치명적인 순간이었다. 커튼을 닫으려던 수진은 하은이 드레스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에게 머리끈을 건네고 방을 나섰다. 잠자리에 들며 수진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아파트 창밖으로는 은은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김수진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은이 떠난 후 방 안에 남은 바닐라와 샌다로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는 마치 하은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는 듯 했다. 수진은 손에 쥔 벨벳 머리끈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고도 낯선 딸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새로운 감정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은이 좋아하는 계피를 살짝 넣은 블랙티를 준비하며 마음 한켠에 어렴풋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너무 빠른 변화가 아닐까? 하지만 곧 자신에게 다짐했다. 하은이가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면 엄마는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해. 그렇게 혼자 중얼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색 레깅스와 커다란 흰색 셔츠를 걸쳤다. 셔츠 끝은 무심하게 하의 안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찬 듯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하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고 싶어. 혼자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결정 존중할게.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혼자 가는 게 무섭기도 해. 할머니가 너는 내 손주 중에 가장 용감하다고 하셨단 말이야. 나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는데. 수지는 웃음기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할머니 댁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오길 바란다. 주말이 다가왔다. 하은은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수지는 현관문을 닫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딸아,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다. 누구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하은 씨의 대학 동기 최준호라고 합니다. 하은 씨가 최근 조금 힘들어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수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지는 준호라는 이름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설렜다. 이런 감정을 느낄 나이는 지났는데 혹시 내가 점점 하은이랑 닮아가는 걸까? 며칠 후 수지는 하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라는 친구가 내 얘기를 해줬어. 내가 힘들 때 내게 말해도 된다고 했어. 답장은 금방 왔다. 고마워, 엄마. 나도 그 친구가 고마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수지는 하은이 점차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조금씩 안도했다. 어느 날 저녁, 귀가한 하은은 수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 작은 공연에 나가기로 했어. 기타도 좀 더 열심히 연습했어. 수지는 기쁨에 찬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하은아. 내가 빛날 수 있도록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 순간 하은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묵묵히 전해졌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현관 앞에서 낯선 쪽지를 발견했다. 모든 진실은 거울 뒤에 있다. 손글씨는 하은의 것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빛나지만 수진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미스터리를 향해 조심스레 나아가고 있었다. 해가 길게 뻗은 서울의 어느 아침, 김수진은 거울 앞에 섰다. 린넨 소재의 드레스는 허리에서 우아하게 묶여 몸매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하은이 남긴 쪽지와 그 의미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진실은 거울 뒤에 있다는 문구는 단순한 암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와 감춰진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수지는 하은이 집을 떠난 지 며칠째임을 떠올렸다. 작은 배낭을 두르고 할머니 댁으로 향한 딸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조용한 침묵이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다림뿐이야. 그날 오후 수지는 집 안을 정리하다가 하은의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오래되어 빛바랬지만 그 안에는 하은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지는 딸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성장통을 엿볼 수 있었다. 그중 한 문장이 수진의 눈길을 꽉 잡았다. 누군가는 내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지 나일 뿐이다. 그날 저녁, 수진은 거울 앞에 앉아 하은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딸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두 사람이 거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수지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최준호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하은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다. 하은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요. 수지는 그를 초대하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은이가 할머니 댁에 간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걱정이 되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믿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고요. 수지는 웃으며 답했다. 그건 하은 덕분이에요. 그녀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이어졌다. 며칠 후, 하은이 돌아왔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고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하은을 꼭 껴안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찾은 답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용기도 생겼어. 그러나 그 순간 하은의 손목에 감긴 벨벳 머리끈이 빛을 반사하며 미묘하게 흔들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이야기 정말 끝난 걸까? 하은의 눈동자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어느 저녁, 서울 성북동의 작은 카페에서 김수진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란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고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머그잔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날 아침, 하은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벨벳 머리끈이 그녀에게 건넨 은밀한 신호, 그리고 거울 뒤 쪽지의 미스터리가 계속해서 수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 씨, 혹시 요즘 하은이 어떤 얘기를 더 하던가요?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최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편안한 청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숨기는 건 누구나 있죠. 특히 그 나이 때는 더 그렇고요.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요. 준호 씨,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웃었다. 그때 수진의 눈에 하은이 남긴 거울 쪽지가 떠올랐다. 모든 진실은 거울 뒤에 있다. 수진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말했다. 준호 씨, 혹시 하은이 방에 있는 거울 뒤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바로 가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하은의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거울 뒤쪽 벽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하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과 함께 낯선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오수진은 편지를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다. 편지 속 여성은 하은의 할머니였던 김영희였다. 내 사랑하는 손녀 하은에게 내가 나와 같은 빛을 찾아가길 바란다. 편지는 끝없이 이어졌고 할머니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와 함께 하은이 겪는 혼란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갔다. 하은이는 단순한 사춘기 소녀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는 가족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딸이 겪는 이 길을 함께 걸어야겠어요. 두려움 없이 그날 밤 수지는 하은의 방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하은아, 내가 원하는 진실을 찾도록 엄마가 곁에 있을게. 그리고 그녀는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에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쌍의 눈동자가 서로를 응시했다. 그 순간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곧 밝혀질 비밀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느 흐린 오후,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김수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한옥 카페 달빛 정원은 은은한 등불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낮은 음악과 함께 따뜻한 향신료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하은과 최준호가 있었다. 하은은 평소와는 달리 진한 와인색 니트와 검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그녀의 날씬한 목선을 강조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의와 함께 미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하은아, 내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해도 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찾으려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아. 하지만 그 퍼즐은 너무 복잡하고 때론 무서워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 준호가 덧붙였다. 하은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녀가 겪는 혼란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고민을 넘어선 거죠.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그 퍼즐을 맞춰가자. 그들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은은 할머니 김영희가 남긴 편지와 사진 속 비밀스러운 인연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희와 낯선 남성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한 비밀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비밀이 내 삶을 이렇게 뒤흔들 줄 몰랐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풀면 너도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도 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고. 하은은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너한테 반하는 것 같아. 너무 엄마 같아서 가끔 숨이 막혀. 수지는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예쁘게 꾸밀 걸 그랬네. 세 사람은 웃음 속에 긴장을 풀었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 씨, 당신이 찾는 진실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은 갑작스런 침묵에 휩싸였다. 수지는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 남자를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김민석입니다. 할머니 김영희 씨와 오랜 인연이 있었고 당신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죠. 그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